국민의힘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가 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누르고 새로운 충남도지사가 돼 앞으로 4년 동안 충남도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가 천안시장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이웃 아산에서도 같은 당 소속 박경귀 후보가 새로운 아산시장에 당선되며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충남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의 김지철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천안 백성 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전 컨설팅 대상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백석대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식 승인한 국내 유일의 격파 단일 종목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은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였는데요. 개표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에 줄곧 앞서며 일찌감치 승기를 굳힌 김 후보는 충남 서부권과 서남권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며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열했던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충남도민들의 최종 선택은 김태흠 후보였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53.87%의 지지를 얻으며 46.12%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제치고 새로운 충남도지사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천안시 서북구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양 후보에 앞서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보령 출신인 김태흠 후보는 당선 일성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존 충남 서부권과 서남권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 권역별 특성을 살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 김태흠에게 아무나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한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저한테 그런 일을 해내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흠 당선인은 이번에 보내준 도민들의 성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한 일을 해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도전 교체도 이뤄낸 국민의힘과 김태흠 당선인이 앞으로 충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재선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앞으로 4년간 천안시정을 다시 이끌게 됐는데요. 이웃한 아산에서도 같은 당 소속 박경귀 후보가 현역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제치고 강희복 전 시장 이후 다시 아산시장직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천안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표 결과 54.55%의 득표를 보인 박상돈 후보는 41.75%에 그친 이재관 후보를 비교적 여유롭게 제치고 제9대 천안시장으로서 향후 4년간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줄곧 2배 이상의 득표수 차이를 보였던 박 후보는 2일 자정이 넘어가던 시점에 승기를 거의 굳혔습니다. 결국 약 2만 9천여 표 차이로 승리한 박 후보는 지난 2년간 시장으로서 진행했던 성과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제가 우리 천안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신뢰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사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둬왔었고 또 앞으로 4년 임기를 다시 연장해 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온 시민들이 그 염원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그 천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천안과 이웃한 아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기 후보가 현역인 민주당 오세훈 후보를 제치고 새롭게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펼치던 두 후보였지만 결국 박 후보가 1,300여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12년 만에 새로운 아산 시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제 아산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100년 미래를 위한 그런 그랜드 비전들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장기 비전과 그리고 섬세한 시정 살핌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그런 삶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양대 도시인 천안과 아산을 이끌 시장이 같은 당 소속으로 꾸려지면서 앞으로 두 도시 발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어느 때보다 혼탁한 가운데 진행된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했던 김지철 후보가 결국 마지막에 웃었는데요. 중도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이병학 후보는 선전했지만 김 후보의 아성에 미치지 못하며 아쉬운 고배를 마셨습니다. 중도 보수 단일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의 김지철 후보와 김 후보의 아성에 도전하는 중도 보수 세력들의 대결이었던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는 어느 때보다 혼전양성이었습니다. 당초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모였던 후보들 중 조영정 후보가 대열에서 이탈해 단일 노선을 택했고 이병학, 박하식, 조삼래, 명로이 후보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후 이병학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확정됐으며 단일 노선을 선택한 김영춘 후보까지 총 4명의 후보가 최종 본선에 나섰습니다. 이후의 모습은 이른바 전과자 프레임에 의한 네거티브 설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철 후보의 아성에 맞설 중도 보수 세력들은 하나로 결집되지 못했고 결국 33.79%를 얻은 김지철 후보가 앞으로 4년 동안 충남 교육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김지철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앞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충남 교육을 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년간 충남 교육을 이끌었던 김지철 당선인이 이끌 앞으로의 4년의 충남 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꽂힌 지방의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려졌는데요. 천안시 의회에서는 27석 중 14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며 다수당을 확보했고 천안의 충남 도의원 선거에서도 11개 의석 중 7석이 국민의힘 차지가 됐습니다. 이웃한 아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석 중 9석을 차지하며 간신히 다수당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과 아산의 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결정된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총 27석으로 논란한 천안시의회에서는 14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며 다수당을 확보했고 충남도의원 지역의석에서도 7석을 가져가며 우위를 보였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특히 4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정도희 당선인이 구대의에 출범 후 의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김행금 당선인이 3선, 김철환, 권호중, 유영진 당선인이 각각 재선에 성공하며 의회 내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3석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류재국, 이중담, 엄소영 당선인이 3선에 성공했고 육정영 당선인을 비롯한 4명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9석,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가며 지난 의회에 이어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시장 취임 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 6석인 아산지역 충남도의원은 4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으며 민주당에서는 2명의 당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진행될 지방의회의 진용이 갖춰진 가운데 이들이 주민들과 함께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백석 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민간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전 컨설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백석 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민간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사업 사전 컨설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988년 조성된 백석 농공단지는 그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충청남도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공단 내 입주기업 등과 함께 이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사전 컨설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백석 농공단지는 앞으로 2차 평가 후 최종 사업 대상지로 결정된다면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업의 취지가 이렇게 농공단지는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 영세한 기업들이 그 고가의 장비라든지 뭐 실험을 하는 테스트 장비 이런 거를 구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한 그런 어떤 스마트 혁신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 실험 실증하는 테스트 장비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갖고 그 센터를 조성해 갖고 거기서 그 영세한 기업들이 같이 그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 플랫폼이에요. 원래 취지. 이번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사업이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체육회가 최근 조성된 성성호수공원을 기반으로 한 하하호호 성성호수공원 걷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충청남도 걷기 앱 걷주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 스탬프 투어는 성성호수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약 4.1km 구간을 걷다가 비콘이 설치된 5개 지점에 도착하면 GPS 인식을 통해 스탬프를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체육회는 미션 성공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스탬프 투어는 천안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걷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 약칭 PMC 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신규과제 주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학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개발 기반을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PMC 센터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25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아산시 충청남도 등과 협력해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상용화를 위해 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상용과 공정개발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제1회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를 최근 개최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대회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제1회 총장배 전국 태권도 격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간 백석대가 총장배 대회에서 격파를 진행하는 등 격파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유일한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승인 격파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채공 도약 격파, 수직축 회전 격파, 수평축 회전 격파, 종합 격파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번 대회를 개최하며 태권도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무예이자 스포츠로 발전한 것은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탁월하게 이끌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백석대가 우리나라 태권도 격파 부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이 최근 진행된 신생아 중환자실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국대 병원이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 환경 개선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 등을 통해 환자 안정 중심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적정성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국대 병원은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등 14개 지표 대부분에서 만점을 받으며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김재일 병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와 함께 닥터 헬기 등 이송수단을 적극 활용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산모나 신생아가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개소한 단국대 병원이 지역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18세 이하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강은영 선수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스쿼시 국가대표에 이어 오늘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의 만남인데요. 자세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 신천초등학교를 나왔고 지금은 서울 동산고를 다니고 있는 19살 강은영이라고 합니다. 18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요. 현재 소속이 서울 동산고등학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는 특히 지소연 선수의 모교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지소연 언니의 활약이 대표 선수의 꿈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지소연이 또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저희 모교를 위해서 또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럼 같이 운동장에 뛰어본 적은요? 초등학교 때 한 번 아, 초등학교 때 지소연 선수와 직접 뛰어본 경험이 있네요? 같이 그냥 볼을 차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축구라는 운동이 사실은 남성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축구를 시작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운동신경도 좋고 되게 활동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축구를 접하게 됐는데 그 축구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꿈을 갖게 된 거죠. 축구라는 선수라는 꿈을. 그래서 이제 아빠를 설득하고 처음에 반대를 하셨는데 아빠를 설득해서 이제 그 꿈을 향해 가고. 그렇군요. 그럼 처음 축구를 시작한 건 몇 학년 때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취미로 하면서. 아, 그랬군요. 학업과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훈련이 너무 고되거든요. 근데 훈련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잠이 계속 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게.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요? 하루에 새벽 운동을 하면 되게 한 6시간, 7시간 자고 아니면 또 8시간 자는데 그래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고된 훈련 후에 이제 더 쉬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축구는 보통 11명이 함께 하는 경기잖아요.
저마다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데 네. 우리 강은영 선수는 주로 어떤 포지션이죠? 저는 그 왼쪽 사이드 윙 포지션이 제가 왼쪽 사이드 윙인데 손흥민 선수랑 같은 포지션인데 손흥민 선수 너무 진짜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최고의 그쵸. 선수죠. 그래서 거의 상대 그 골문 앞에 있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해서 골을 어시스트를 해주는 역할이나 아니면 제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직접?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저와는 구면이잖아요. 네네네. 처음 만났던 게 초등학교 6학년 캠프에서 만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서 막 부르고 다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기억해요. 뭐죠? 국가대표라고. 네, 맞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축구하는 저 아이 왠지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인상적인 때문에 제가 국가대표 불렀는데 이렇게 저랑 오늘 이 자리에 마주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18세 이하의 국가대표가 돼서 선발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음 목표를 위한 계획 또는 각오 좀 들려주세요. 일단 저의 첫 번째 계획은 저희 팀 올해 성적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성인 대표팀이 돼서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목표는 또 나중에 해외 진출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일단 지금부터 더 열심히 훈련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저희. 손흥민 선수처럼 네네, 그쵸. 유명한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세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훈련으로 바쁠 텐데 저희 천안TV 스튜디오를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소중한 한 표로 당선된 당선인들은 지역에 필요한 공약 실천이야말로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